자산주 투자 전략의 두 번째 강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저는 전문가 이방희입니다. 반갑습니다. 두 번째 강의는 파트 4와 파트 5로 나눠져 있습니다. 그래서 파트 4는 응용 전략으로 우리가 이제 장기 보유 전략을 주로 공부를 했었는데, 파트 2와 파트 3에서는 이제 중단기 한 20일 정도 보유하는 전략을 한번 소개시켜 드리겠습니다. 파트 5에서는 자산주 투자 전략의 유의점에 대해서 이제 학습을 함으로써 자산주 투자 전략을 해야 될 때와 하지 말아야 될 때, 그 다음에 나타난 성과들에 대해서 정밀하게 다시 한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다시 한번 이제 좀 유의 깊게 한번 검토를 함으로써 실제로 이렇게 수익이 나는지를 한번 다시 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응용 전략 파트로 넘어와서 공부를 하는데, 응용 전략은 계속 반복해서 드리게 될 것 같아서 좀 그렇긴 한데, 아무튼 20일 보유 전략, 그 다음에 소형주, 자산주, 그 다음에 이제 성장률, 이 세 가지 정도가 결합이 돼서 투자 성과를 갖다가 한 이제 50%를 넘기는 방법론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이제 본문에 따라서 한번 공부를 해보도록 하죠. 지금까지 강의한 내용에 대해서 먼저 정리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주식 투자에 대한 정의를 먼저 했죠. 주식 투자는 수익을 확보하기 위해 상승할 종목을 최적의 시점에 매매하는 활동이라고 정의를 내렸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두 가지 이슈가 발생하는데요. 주식을 어떻게 상승할 종목을 찾느냐라는 이슈와 어느 시점에 사고 파느냐라는 이슈가 발생합니다. 이때 상승할 종목을 선별하는 과정을 종목 선별 과정이라고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최적의 매매 시점을 찾는 것을 매매 전략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최초에 이제 강의를 설계할 때 이제 세 가지 전략을 설계를 했고, 이 세 가지 전략이라고 하면은 기본 전략, 위험 관리, 결합 전략, 그다음에 응용 전략, 이 세 가지로 나눠서 이제 학습을 하기로 했고, 지난 강의에서는 기본 전략과 위험 관리 전략을 학습했습니다. 기본 전략에서는 그야말로 이제 자산주와 약간의 수익성을 결합한 그걸 갖다가 이제 매매 전략으로는 메이프 보유 전략으로 롱텀하게 보유하는 전략을 개발해서 그 말씀을 드렸고, 근데 이제 수익성도 생각보다 높지는 않고, 물론 이제 일반적인 투자보다는 높죠. 그 다음에 메이프 보유 전략이기 때문에 MDD가 높은 문제들이 발생했습니다. 그래서 위험관리 결합 전략을 공부를 해서, 위험관리 결합 전략에서는 자산주 투자 전략이나 위험관리라는 이슈를 갖다가 집어넣었죠. 그래서 메이프 보유 전략을 하지 않고 부채 비율이라든가 아니면 이제 급등주 리스크를 갖다가 회피하는 방식으로 조금 위험을 조정했지만, 그래도 이제 시장 위험이라고 하는 걸 막기 위해서 이제 MT를 적용한 전략을 결합을 했죠. 메이프 보유 전략과 MT 적용 전략, 이 두 가지를 갖다 모두 다 보여드렸고, 그 결과 MT를 적용한 경우에는 MDD가 많이 낮아지는 이런 결과들을 보여주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이번 강의에서는 응용 전략이라고 해서 자산주와 성장주, 그 다음에 위험 관리 를 결합한 것들을 중심으로 새로운 투자 전략을 갖다 한번 학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본 파트에서는 가치 투자 전략, 자산주를 핵심 우선순위로 선택하되 매매 기간과 성장성을 고려해서 수익률을 향상시키는 전략을 검토하게 됩니다. 여기서 이제 핵심은 수익률이죠. 기존의 전략들이 이제 수익률이 좀 낮다는 표현보다는 다른 전략들에 비해서 낮기 때문에 60%대 수익률을 내는 전략들에 근접하기 위해서 좀 바꿔왔는데, 근데 이제 이 전략을 쓰기 위해서는 안타깝게도 가치 투자의 기본 철학이라고 할 수 있는 메이프 장기 보유하는 전략, 또 하나 그 손실을 이제 보지 않는 무손실 전략을 갖다가 철학을 다 버려야 되고요. 다만 이제 본 투자 전략의 철학이라고 할 수 있다면은 한 세 가지 정도죠. 첫 번째는 이제 리플래싱, 다시 말해서 우리가 정체되는 기업들이 수익률을 잠재할 리스크가 있기 때문에 이제 보유 기간을 좀 축소하고 저평가된 종목을 신규로 개발해서 교체 주기를 강화한다는 거. 그래서 이제 최근에 가치 투자 종목에 집중한다는 게 하나 있고요. 또 하나는 가치 투자 전략의 가장 문제점이라고 할 수 있는 게 이제 수익성과 성장성인데, 이제 수익성은 EPS를 가지고 어느 정도 컨트롤을 하는데 성장성 자체는 좀 많이 고려를 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성장성을 여기다가 결합을 하는 방식을 설계를 함으로써 투자 성과를 좀 높이는 방안들을 갖다가 강화하는 방안으로 이제 설계를 했고,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우리가 장기 보유를 하는 게 아니라 20일 보유 전략을 써서 보유 일수를 갖다 좀 단기간을 해가지고 교체 주기를 강화하는 것도 있지만, 또 하나는 이제 MT를 적용해서, 이거는 이제 위험관리 전략에서도 했었지만 시장 위험에 적극적으로 대응하는 것들을 결합함으로써 MDD와 수익성을 개선한다. 이 세 가지입니다. 자산주이면서 이제 교체 주기를 좀 강화하고 성장주와 위험관리 요인들을 갖다 결합함으로써 수익성을 전반적으로 향상시키는 투자 전략을 개발해서 여러분들한테 공유하고자 하는 거죠. 자산주 투자 전략의 전략 설계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략 설계라는 것은 결국 지표들을 적절하게 조합을 만들어서 투자 성과를 향상시키는 방법론을 의미합니다. 이때 자산주 투자 전략의 한계점들을 파악해서 그 한계점들을 보완할 수 있는
지표들을 결합함으로써 자산주 투자 전략이 가진 그 수익률의 개선점들을 찾아갖고 그 개선점들을 극복함으로써 수익률을 개선시키는 것을 의미합니다. 자산주 투자 전략의 한계점을 검토해보면 자산주 종목들이 수익률이 부진한 대표적인 이유들을 찾아서 이를 극복하는 건데요. 이 대표적인 이유들을 갖다가 우리가 위험이라고 부를 수 있고, 그 위험들을 정리하면은 이제 저수익 위험, 저성장 위험, 정체 위험, 시장 위험, 이렇게 4가지 정도로 나올 수 있습니다. 이 저수익 위험과 저성장 위험은 재무상태표 차변에 있는 자산을 갖다가 충분히 활용하지 못해서 발생될 수 있는 위험들이고, 정체 위험과 시장 위험은 재무상태표 대변에 있는 자본이 거래되는 과정에서 발생되는 위험입니다. 그래서 주식시장에서 발생될 수 있는 위험이라고 할 수 있는 거고, 저수익 위험과 저성장 위험은 실물시장에서 발생될 수 있는 위험이라고 할 수 있겠죠. 자, 하나씩 이제 그 위험들이 무엇인지 파악하고 그 위험들을 갖다가 회피하기 위해서 어떤 지표들을 써갖고 보완할 수 있는지, 이런 것들을 한번 보면은, 일단 첫 번째는 저수익 위험입니다. 저수익 위험은 수익이 발생하지 않아 저PBR 상태가 지속될 가능성이 높은 위험을 의미합니다. 다시 말해서 저PBR 주식 중에 손실이 발생하는 기업은 당연히 저PBR 상태가 됩니다. 내가 100억대 재산가라고 할지라도 1년에 손실이 10억씩 나면 그 재산이 10년 만에 이제 빵이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단기 순이익을 내느냐 안 내느냐에 따라 갖고 그 자산 가치의 실질적인 밸류에이션은 달라진다고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충분히 이익이 발생하는데 저PBR 상태가 지속되는 기업은 상승 가능성이 높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은 재산이 10억인 백수 친구가 1년에 5천만 원씩 쓰면 20년 안에 자산이 빵이 되는데, 이런 경우에 저PBR 상태가 당연하죠. 그런데 재산이 10억인 친구가 매년 5천만 원씩 이익을 내는 경우에는 이때 저PBR이 되는 거는 시장의 오해 때문에 그럴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상승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저PBR 상태인 회사가 이익지표, 이익률이 높다거나 아니면은 저퍼 상태라든가 이런 경우에는 상승 가능성이 높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지표들, 보완할 수 있는 지표들을 갖다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는 거죠. 그리고 보완할 수 있는 지표를 결합시켰을 때 투자 성과가 높아질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저성장 위험은 자산주 종목이 이익은 근근히 내더라도 매출액이 계속 감소하고 있거나 당기순이익이 계속 감소하고 있다거나 이런 상황에서는 저평가 상태가 지속되어 장기 소외되고 따라서 수익률이 낮아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사실은 이게 더 큰 위험이죠, 사실. 근데 대부분의 저PBR 종목들을 보면 이익은 근근히 내고 있으나 성장률이 계속 마이너스인 경우가 많습니다. 반면에 저PBR인데 성장성까지 있고 이익까지 증가하고 이런 회사들이 저PBR 상태면은 이 회사는 얼마 안 있어갖고 다시 주가가 올라갈 가능성이 높고, 이런 회사를 선점함으로써 투자 성과를 높일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정체 위험이라는 거는 수익률이 부진한 자산주 종목이 지속적으로 저평가된 상태로 포트폴리오에 계속 남아있어 전체 포트폴리오 수익률을 저해하는 위험입니다. 예를 들면 어떤 조직에서도 성과를 내지 못하는 직원이 계속 회사에 남아있어서 전체 성과를 낮게 하는 것과 유사한 상황인데요. 이런 경우에는 또 문제가 되는 것이 매력도가 높은 신규 종목이 진입할 기회가 없어지는, 유실화되는 상황이 발생하고, 그럼으로써 기존에 이제 정체된 종목들이 목표 수익률이 될 때까지 기다려야 되는데 그 기간이 너무 길어지면은 결국은 전체 성과가 낮아질 수 있죠. 정체 위험은 이제 교체 주기를 단기화해서 대응을 할 수가 있고요. 다시 말해서 자산 종목이 장기 소외되는 경우가 많은데, 장기 소외되는 과정에서 새로운 저평가 종목의 포트폴리오 진입 기회를 막는 거, 이걸 갖다가 우리가 또 개선하고 상대적으로 저평가 된 종목이 계속 이제 포트폴리오에 들어옴으로써 투자 수익이 더 확대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된다는 겁니다. 근데 이제 다만 이런 경우에 문제가 되는 거는 손실 종목, 단기화 하다 보면은 손실을 보고 팔 수 있는 종목이 발생하고, 이런 걸 자체는 이제 가치 투자자인 워렌 버핏의 룰1을 위반하는 거기 때문에 가치 투자를 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심리적인 위축이 될 수가 있다는 거죠. 심리적으로 이런 선택을 하기 어려운 상황이 될 수도 있지만은, 사실은 이것 자체도 저희가 시뮬레이션을 해보니까 수익률을 전체적으로 높이는 성과가 있었습니다. 어찌 본다면 선택해 볼 필요가 있다는 거고요. 그 다음에 시장 위험은 시장 전체가 전체적으로 하락할 위험인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시장이 전체가 하락하면은 개별 투자 전략들이 버티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런 경우는 피해가는 전략들을 써야 되고 결합시켜야 되고, 이런 것들은 MT로서 대응이 가능합니다. 이 부분은 앞에 강의에서도 많이 설명드렸고 뒤에서도 다시 설명드리니까 그때 가서 다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